이번 시간은 62페이지 보시죠. 제출 서류는 시험하고 거의 관련이 없다. 특히 일반 서류는 그래도 나올 수 있지만 여기 있는 영세 서류 쪽은 굳이 아실 필요 없다고 봅니다. 여기서 상업 송장 해서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얘네들 기억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걸 기억하는 거지. 얘는 제출 서식이 없다라는 거죠. 중요하지 않고 일반 서류 쪽 한번 봅시다. 여기서는 두 번째가 중요한 거고 나머지는 별거 없다. 두 번째는 현금 거래 많이 하는 얘네들이겠죠. 예식장. 그래서 현금 내면 많이 깎아줄게. 병원, 의원 이런 것도 아직도 그런 경우들이 은근히 좀 있죠. 예전보다는 줄었지만은 병원도 역시 현금 주면 깎아줄게. 특히나 이제 시골 같은 데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부동산 매매, 부동산 임대업 이런 거 말고 임대업, 매매업 이런 거 말고 중개업자들도 역시 현금 거래. 여러분들 현금 거래 많이 하셨죠? 제가 또 했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현금 거래 많습니다. 그럼 깎아주니까. 간이가세 배제업종들도 아무래도 영세하다 보니까 현금 거래 많이 합니다. 걔네들은 반드시 현금 매출 명세서 제출해라. 과세 포착을 위해서 그렇게 있는 것이고, 하여튼 이렇게 몇 개 없으니까 시험 내기가 너무나 좋고 잘 나왔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 공급가의 명세서는 임대업자에 대한 얘기는 너무나 당연하니까 매력이 없다. 세금 계산서 합계표. 사업자는 당연히 과세 사업장을 하는 거죠.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면세사업자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과세 사업자만 진정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당연히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고 할 것이고요. 세관자가 수입할 때 등장하는 것이죠. 수입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할 때 됐고, 면세사업자는 역시 계산서겠죠. 요거는 뭐냐면은 면세사업자는 세금 계수치 잘못된 거 아니냐 하는데 우리가 역시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합계표가 필요한 것이죠. 크로스 체크를 위해서 면세사업자 논에도 매입자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라. 매출자 저쪽 공급자 크로스 체크를 위해서 그런 것이죠. 과세 포착을 위해서. 오타가 아니라 맞는 거예요. 매입자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라. 면제는 과세 종료일 다음 달 10일까지 전자세금 계산 발급 명세를 제출했으면은 이런 거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어차피 다 요 자료를 통해서 전산화가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저거 제출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됐습니다. 이렇게 쭉 넘어가시면 돼.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하고요.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비교하는 것인데 납부하고 총괄만 주사업장에서 하는 것이죠. 납부하고 총괄만. 이거는 뭐요? 모든 걸 다 한 곳에서. 물론 그 한 곳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내는 거고요. 이것도 본점 또는 주사무소. 다만 이제 법인은 지점도 가능하다 이거고. 납부하고 총괄만 한 곳에서. 이거는 모든 걸 다 한 곳에서. 모든 걸 하면 뭐요? 사업자 등록도 그렇고 신고, 납부, 환급 다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는 모두 다 한 곳에서. 그 등록은 사업자 등록 말하는 것이죠. 사업자 등록. 사업장마다 한다. 이거는 사업자 단위로 해서 한 곳에서. 여기서 한 곳에서. 아니 사업자 등록이든 신고든 간에 다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왼쪽은. 요거는 다 한 곳에서 한다. 사업자, 사업장. 여러 개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요. 세금 계산서도 다 여러 개 다 따로따로. 세금 신고도 마찬가지로, 결정 경정도 마찬가지로. 온리 납부하고 환급만 한 곳에서. 이것만 이렇게 한 곳에서. 나머지는 다 따로따로. 여기는 한 곳 하나의 사업자 등록번호. 됐죠? 그 다음에 신청과 등록 보시면은요. 언제까지 신청할 것이냐? 이런 것들 제도 신청 말하는 거죠. 이런 제도 신청. 사업 개시일 전 20일 전까지 계속 사업자는 이런 것을 신청해라.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이거는 이전이고 이건 이후고요. 20일 이내. 오른쪽 제도는요. 비슷하죠. 사업 개시 일 전에 20일 이내에 이런 것들 신청하는 것이고 신규 사업자는 역시 사업 개시 뭐 표현은 다르지만 어쨌든 흡사한 것이죠. 이건 똑같은 거고. 게시물로부터 20일 이내 해서 20일 체크하시면 되겠죠. 어렵게 되면은 이것도 됩니다. 나온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관할 세무서장이냐, 어디서 이제 관할하냐 이거지. 어디서 그 신고 납부지 책임지는 주 사업장이 어디냐라는 그런 컨셉인 것이죠. 원칙적으로 보면은 이제 주된 사업자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주된 사업자. 그렇다면 우리는 요 세 가지를 또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건 원칙이고 예외다. 종된 사업장은 신설했다. 신설 종된 사업장. 단어들이 겹치고 있죠. 종된 사업장은 주된 사업자로 변경했어. 주된 사업장 변경, 주된 사업자로 변경 사업장. 사업자 등록 정정 사유가 발생했어. 그 정정 사유가 발생한 사업자에서 요 세 가지는 다 단어들이 겹치고 있죠.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주된 사업장이다라고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이렇게 세 가지 예외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억할 때는요. 물론 요거하고 요거의 뭐 차이점이나 하면은 이거는 이제 종된 사업장을 완전히 처음 신설한 거고 요건 있던 사업장을 추가했다 뭐 제외했다 이거예요. 그런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예. 됐습니다. 포기신고 기한은요. 포기신고 역시 보세요. 과세기한 개시일 전에 20일 이내에 포기신고서를 제출한다. 역시 뭐 아까도 계속 뭐 20일 나왔지 않습니까? 과세기한 개시일 전이니까 뭐 1월 1일, 7월 1일 전 20일 이내까지 포기 신고를 하되 뭐 승인 같은 건 필요 없다. 뭐 승인이 필요하다. 그럼 틀린 거죠. 재적용 제한도 없다. 언제든지 다시 니들이 신청하려면 신청할 수 있다. 이거 두 개 공통이죠.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하고 주사업장 총괄 납부 다 공통입니다. 둘 다 공통이고요. 적용 제외 여기는 없고 여기는 있다. 다음은 뭐 안 좋은 단어들이 있지. 사업 변경으로 총괄 납부가 부적당하다. 너무나 이사가 많다. 기타 사정으로 총괄 납부가 부적당하다 해서 이랬을 때는 적용 자체가 안 된다. 예, 국외 사업장 보시죠. 그래서 뭐 메인 토픽들은 어느 정도 끝이 났고 좀 마이너한 토픽들이 이제 쭉 연달아 나올 텐데 첫 번째 대리 납부. 뭐 대리 납부는 요 상황 자체가 이거죠. 여기에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 여기서 용역이라든가 또는 권리를 제공했어. 그로 인한 용역이나 권리를 이제 수입하는 그런 케이스다라고 볼 수 있죠. 걔들은 제공하는 거고 우리는 이제 우리 쪽으로 봤을 때는 수입하는 거지. 우리는 밑에 있죠. 여기 있죠. 여기는 면세 사업자 또는 뭐 비사업자 아니면 뭐 과세 사업자긴 한데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케이스. 예, 불공제 대상인 그런 케이스. 여기서 얘네들이 대리 납부 의무가 있는 거지. 그래서 비거주자 외국 법인 얘네들한테 용역이나 권리를 제공했어. 그럼 얘네들 입장에서는 용역이나 권리를 수입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비거주자 외국 법인이 세금 신고를 잘 안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부가세 포함해서 110을 얘한테 제공하고 그리고 애들이 10을 세금을 공급자니까 납부하면 되는데 납부 안 하고 다시 외국으로 도망갈 수가 있다고. 그래서 얘네들이 대신 세금을 낸다라는 그런 컨셉이죠. 그게 박스에 써 있는 거지 뭐. 권리라든가 용역을 공급받는 자 얘네들 말하는 거지. 공급받는 자가 누가? 과세 사업인데 매입세금을 내는 케이스. 여기가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 외라고 하면은 제가 말했던 면세사업자, 비사업자가 되겠지. 그럼 다 됐네. 국외 사업자, 얘들이 뭐 국외 사업자가 되겠지. 그래서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말고 국내 사업장 있으면 너네들이 뭐 도망갈 리가 없다 사실 외국으로. 국내 사업자도 마찬가지로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거지. 그래서 국외 사업자인데 국내 사업장이 없어. 그럼 세금 안 나고 도망갈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요 부분에 대해서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 거지. 됐죠? 그래서 뭐 이미 다 정리한 거고 됐고 나머지 뭐 필요 없어. 박스 밑에 우리가 위탁 매매 여기 이제 위탁자가 있고 여기 수탁자가 있어. 그리고 뭐 제3자. 요 케이스는 결국은 뭐 이렇게 뭐 해외에서 게임을 개발했다. 게임이라는 용역을 개발했다. 그리고 여기는 뭐 구글 플레이. 우리가 이 게임을 사기 위해서 우리 소비자겠죠. 여기나 구글 플레이 여기다가 이제 결제를 하겠죠. 비록 얘가 게임을 이렇게 공급했지만 얘는 대신 팔아주는 역할을 하고 결제를 여기다 하고 지들끼리 뭐 수수료 주고받고 이렇게 하겠지. 여기가 위탁 매매인 등이다라는 거예요. 신브로커 역할하는. 걔네들이 납부무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용역이나 권리를 수입하는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얘네들이 납부무자다. 우리는 여기다 결제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비록 대형업체지만은 납부무자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뭐 반가로 입어는 뭐 필요 없고 공급 장소.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말했잖아요. 외국에 이제 게임 개발하는 업체가 있고 그리고 한국의 구글 플레이 그런 상황 그리고 우리 소비자 우리들이 있는 것이고 그 상황이 요 상황의 대표적인 케이스다. 권리하고 용역이 있을 텐데 공급하는 자 하면 틀린 거고요. 용역 공급 장소는 아까 그 케이스로 봤을 때는 한국이겠지. 그럼 당연히 용역 공급받는 장소, 권리를 공급받는 장소는 한국이 되겠지. 공급하는 자 하면 외국이 될 것이고요.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의 소재지, 사업장이 있는 곳 또는 주소지가 있는 곳으로 간주하겠다라는 것이죠. 공급 장소. 실제로 권리 또는 용역이 한국에서 소비되기 때문에 용역은 원칙적인 공급 장소 따른다. 그게 영무 제공 장소 또는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다. 뭐 다 됐고 여기는 뭐 공급하는 자 뭐 그렇게 해서 틀리게 될 수가 있다. 역시 얘도 필요가 없고 라인는 것은 이제 외화 대금을 결제했을 때 어떻게 환율 때릴 것이냐. 갖고 있는 외화를 지급할 수도 있죠. 야 우리가 갖고 있는 달러 같은 게 있어. 그 지급일 환율 다 때리면 된다. 물론 그 환율은 요거고. 근데 우리가 달러가 없어. 그러면은 현금 갖고 달러를 사가지고 지급할 수도 있잖아. 그때는 지급일 이런 환율이다. 뭐 단순 암기사항이지만 어떻게 내겠습니까? 거꾸로 해서 크로스해서 내는 거지. 그러면은 뭐 중요하지 않지만 그렇게 내기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죠. 뭐 앞글자 따서 해도 되고 매대, 뭐 보기 이렇게 해도 되고. 하지만 잘 내진 않습니다. 잘 내진 않지만은 옛날 옛적에 낸 적은 있다. 그 다음 대리납부 신고. 대리납부 의무자 결국 면세사업자라든가 비사업자 또는 걔네들이 대리납부를 하지만 그렇다고 납세 의무자는 아니다. 그냥 대신 세금을 내줬을 뿐이다. 대리납부 신고서 과세표준 신고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낸다 했을 때 납부지연가산세에서 납부 관련 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에 말을 쓰거든요. 다시 말해서 신고 관련 가산세는 그건 적용하지 않는다. 우리는 납세 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 늦게 내면 이제 세금 납부지연가산세. 왜냐면 우리는 대리납부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납부 관련된 가산세를 내는데 신고 관련 가산세는 안 된다. 왜냐면 우리는 원칙적인 납세 의무자는 아니기 때문에 대리납부 의무자 말하는 것이죠. 예, 뭐 나머지 뭐 다 됐고요. 다 중요하지 않다. 패스. 예, 역시나 뭐 아까 대리납부도 그렇고 전자적 용역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외국에서 게임 개발하고 그리고 구글 플레이 걸쳐서
얘네들이 우리들한테 파는 그 케이스를 계속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럼 전자적 영역을 공급하는 국외 사업자. 방금 얘기했던 그 케이스. 사업자 등록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납부도 간편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전자적 영역은 뭐 이동통신 단말 장치가 휴대폰이죠. 컴퓨터 등으로 공급하는 밑에 있는 열거된 영역인데 뭐 전혀 필요 없고, 예, 그래서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공급하는 영역, 전자적 영역이다. 역시 공급 장소는 영역 공급 장소는 영역하는 자가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 공급받는 자니까 아까 그 케이스로 하면은 이제 한국이 되겠죠. 부가가치는 소비세이기 때문에 소비하는 장소 거기가 뭐 공급 장소가 되는 거죠. 사업자 등록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납부 간편하게 할 수 있다. 그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국내 등록 사업자 외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사업자 등록을 안 한 자에 대해서 가 기본 전제가 되는 거죠. 왜냐면 사업자 등록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그냥 원칙적인 사업자 등록하면 이미 사업자 등록됐으니까 간편 개념이 없는 거지. 근데 아직은 사업자 등록 안 했어? 근데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 사업자, 해외에서 게임 개발하는 사업자야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오픈마켓 사업자 등에서 국외 사업자로부터 전자적 용역을 공급 중개하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 뭐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간편 사업자 등록 가능하다. 기한한 사업 개시로부터 20일 이내에서 기본적으로 똑같네. 사업 개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하는 것은 똑같네. 미등록했을 때 1% 가산세도 똑같네. 사업 개시로부터 등록일 전까지 공급과에 매출액에다가 1% 때리는 가산세 걔도 똑같네. 납세지, 납세 기준이 되는 지역 국세청장이 지정한다. 그래서 뭐 세무서장 안다 하면 틀린 거야. 국세청장, 국세청장이 지정한다. 세법은요 세금 빨리 거치는 거 좋아하겠죠. 그래서 뭐 웬만하면은요 둘 중 느린 거 없어. 다 둘 중 빠른 거, 셋 중 빠른 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세금 빨리 거치니까. 그래서 이 말을 기억할 게 아니라 둘 중 빠른 거다 그것만 체크하시면 되는 거지. 구매자가 전자적 용역을 공급받은 때 그리고 대금 결제 완료한 때 중에 빠른 날을 공급 시기로 해서 그때 맞춰서 세금 신고하세요라는 거지. 신고 납부. 국세정보통신망은 사실 홈택스를 얘기하는 거죠. 홈택스.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하면 된다. 그래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역시 세무서장 하면 또 틀린 것이고요. 국세청장 지정하는 외국은행의 계좌에다가 납부하면 된다. 예정 신고기한 종료일, 그 다음에 과세기한 종료일. 그러니까 결국 3월 말, 6월 말, 9월 말, 12월 말 그때 환율로 환가, 환산해서 계산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세금 낼 수도 있다. 없다면 틀린 것이고 있다면 맞는 것이고. 명세서 보관 의무는요. 기본적으로 뭐 증빙 보관은 기본적으로 5년이겠죠. 과세뿐만 아니라 면세도 다 포함해서 역시 확정신고 기한 지난 후 5년. 하여튼 뭐 증빙은요. 기본적으로 확정신고 기한은 5년 동안입니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 세법은 다. 그 세금 계산 발행은 면제되는 거죠. 걔네들은 외국 사업자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한글로 돼 있다고요. 발행 면제. 물론 국세청장이 이런 거를 요구할 수 있어요. 거래 명세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어요. 요구 가능. 만약 요구했다 치자. 야 명세서 제출해. 요구했다 치자. 요구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명세서 제출을 해라. 아니 국세청장이 거래 명세서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할 수도 있는데 요구했으면은 60일 내로 제출하라고. 간편 사업자 등록 말소 사유, 일반 사업자 말소 사유 뭐 기본적으로 같다. 이런 거 빼고는. 근데 뭐 중요하지 않고. 사업의 영위에 필요한 인허가 등이 취소되는 등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다 뭐 안 좋은 경우들이겠죠. 말소 사유,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 홈페이지에 폐쇄한 사유 등등 다 말소 사유가 된다. 뭐 외우지 마시고 큼직하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틀리게 하면 뭐 맞게 하면 말소할 수 있다, 틀리게 하면 말소할 수 없다. 뭐 그 정도기 때문에 너무 다 모든 걸 외우려 하지 마시죠. 그다음에 결정 경정 징수 환급 보시죠.
결정은 무신고 시때 등장하는 단어고요. 경정은 바르게 고치는 거니까 신고 플러스 오류 탈로 시 등장하는 단어죠. 뭐 징수는 뭐 세금 걷는 거고요. 결정 경정 사유 많지 않습니까? 야 다음 점 부가가치에서 결정 경정 사유 아닌 거 골라봐라. 그렇게 되는 거지. 예정 신고 또는 확정 신고 때 신고를 안 했어 또는 오류가 있어서 내용 자체가 잘못됐어. 그럼 당연히 뭐 국세청에서 결정을 하거나 뭐 경정을 하겠지. 여기는 확정 신고할 때 이런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어, 잘못됐어, 누락됐어, 오류가 있어. 예정 신고하면 틀린 것이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예정 때 못한 거는 확정 때 제출하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또 터치하지 않기 때문에 확정 신고할 때도 잘못됐으면 뭐 결정 경정하겠지만 예정 때는 괜찮다. 그다음 각종 뭐 조세 포탈에 우려가 있는 경우, 세금 안 낼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뭔가 안 좋은 얘기가 써 있겠죠. 이걸 다 외우지 마시고 제가 말하는 그런 시험 내는 포인트들을 잘 체크하시면 돼요. 안 그러면 공부를 많이 해도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백날 해봐야. 이거 뭐 앞글자 따서 기억해봐야 다 필요 없다고. 이거 뭐 예정시고 이렇게 된다고. 사업장이 이동이 빈번하다 또는 이동이 빈번한 지역에 소재하는 지역이다. 너무나 이사만이가 또는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된 지역에 소재해 있다. 휴업 상태다, 폐업 상태다. 다 조세 포털에 우려가 있는 거죠. 뭐 신용카드 가맹 또는 현금 영수 가맹 그런 것을 지정받은 사업자인데 정당한 사유 없이도 정상 사유 없이 가입하지 않았다. and 규모나 영업 상황을 봤을 때 신고가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이렇게 가맹점으로 이제 가맹을 받아야 되는 사업자인데도 아직도 가맹을 하지 않았어. 그리고 신고가 불성실해 됐을 때. 그럼 이것도요. 이렇게 되면 틀린 거야. 이렇게 해서 쭉 해서 가입되지 않은 경우. 그럼 맞는 거 같거든. 가입 안 했으니까 잘못된 거 아니냐. 틀렸다고. 왜? 엔드 조건, 엔드 조건. 그렇게 또 낸 적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가맹 가입도 안 하면서 신고도 불성실 두 개가 동시에 충주. 그다음에 조기환급 신고에 뭐 누락이나 오류가 있다. 뭐 잘못됐으니까 당연히 조세 포탈 오류가 있고 경정 결정 가능하지. 숫자가 나면 어떻게? 숫자에 대해 체킹하는 거지. 5년 대신에 뭐 3년 틀린 거야. 영수증 발급 대상 업종이다. 뭐 영세하다라는 것이죠. 같은 장소에서 5년 동안 계속 사업을 했다. 객관적인 증명자를 통해서 과소 신고가 분명한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결정 경정할 수 있다. 포인트 뭡니까? 5년이지 뭐 5년. 3년이 아니라 5년이다. 결정 근거. 실지 조사가 원칙이다. 뭐 근거 자료라는 것은 실지 조사가 원칙이다. 실제 데이터로 근거를 한다는 거지. 네, 그것이 원칙이고 뭐 추계는 뭡니까? 예외. 추계가 뭔데? 추정해서 계산한다. 예외.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갖춰지지 않았어. 다시 말해서 실지 어떤 근거 데이터, 근거 자료가 없다. 또는 근거 자료의 중요한 부분이 없다. 그랬을 때 당연히 추계할 수밖에 없지. 시설 규모, 종업원 수, 시가에 비춰서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다도 마찬가지죠. 사용량 이런 것들이 거짓임이 분명한 경우에 추계로 할 수 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 추계 방법 아닌 거 골라라. 엄청 많거든요. 권역이 뭡니까? 업종 평균이지. 업종 평균에 따라서 계산한다. 뭐 그게 가장 흔한 거죠. 그 다음에 뭐 여기 뭐 수율은 뭐 투입분의 산출인데 원재를 투입해가지고 뭐 투입분의 뭐 산출 생산량 이만큼 투입해서 제품 얼마나 생산됐냐. 아니 뭐 참고 사항이고. 역시 업종별로 그런 수율이 있을 텐데 그렇게 해서 계산하는 것도 가능하고. 종업원 수, 객실 수 등등등 이런 시설하고 매출하고의 그 관계 가지고 또 따질 수도 있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이거 대신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실상 매출 총이익률이지 않습니까? 매매 총이익률이 매출 총이익률인데 영업이익률,
당기순이익률. 걔가 오답으로 잘 나온다고. 영업이익률, 당기순이익률 틀린 거라고. 백날 앞글자 따서 기억해봐야 답이 되는 건 맨날 정해져 있어. 입회조사. 입회가 관찰이죠. 관찰하는 것도 있다. 그래서 뭐 각종 회전율, 예, 관계 비율, 뭐 투입량 해서 쭉 그냥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여기가 제일 중요해. 매매 총이익률. 결정 시기는 발견 즉시 바로 고쳐라. 즉시 경정한다. 뭐 잘못됐으니까 바로 즉시 고쳐라. 수시부가의 결정 2025년에 처음 생긴 규정이죠. 물론 처음 생겼고요. 한번 또 나왔습니다. 생기자마자 바로 나왔지. 수시부가 이것도 뭐 사유 갖고 낸 거지. 다음점 언어 하나 있으면은 역시 과세 포탈, 조세 포탈의 우려 때문에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다 보면 뭐 다 이상한 경우들이지 뭐. 다 이상한 경우. 야, 재화 용역 공급도 안 했어. 또는 공급받지도 안 했어. 근데 발급했어 또는 발급받았어? 다 잘못된 거지. 재화 용역 공급했어? 공급도 안 했어? 공급받지도 않았어? 근데 세금 계산서 주고받은 거? 당연히 수시부가 사유. 세 번째는 포인트 뭡니까? 명의가 잘못됐다는 거지. 명의가.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 그러니까 명의가 잘못됐다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4번도 명의가 잘못됐다. 그렇게 크게 보시면 되지. 아니면 금액이 너무 과다하다, 잘못 기재됐다. 이거는 이제 공급한 거고, 이거는 공급받은 거고, 이제 과다다. 키워드가 과다. 3, 4번은 명의 잘못됐어? 과다하다. 뭐 그 밖에 조세 포탈 우려가 있는 경우. 여기 있는 건 아까 결정 경정 사유랑 똑같습니다. 7번에 있는 건 결정 경정 사유랑 똑같다고. 패스. 그 다음에 반가를 1번은 과세기한에 개시일부터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수시부가 기간을 한다. 과세기한 개시일은 1월 1일 또는 7월 1일인데 그때부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가 기간이고 거기에 맞춰서 세금 걷어간다. 밑에 건 필요 없고. 징수. 공급 쪽에 있고요. 재화의 수입이 있는데 항상 수입하면 누가 등장합니까? 세관장. 국세청장이 하면 틀린 거야. 항상 수입하면 세관장. 까만 머리 세관장이 수입자한테 걷어가는 거죠. 그리고 수입이니까 관세법에 따라서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징수한다. 이거는 뭐 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한테 징수하는 것이고 이건 세관장이다. 비슷한 단어 국세기본법 그렇게 해서 나온 적도 있죠. 그럼 틀린 거야. 단어가 비슷하죠. 국세기본법은 뭐 징수랑 전혀 관련 없지. 국기법이라는 국세징수법 틀린 것이고요. 세관장인데 이것도 뭐 세무서장 다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환급. 예, 또 보시죠. 환급. 확정 신고 기한 지난 후 30일 이내. 저도 지금 환급 신청한 게 있는데 지금 이제 내일이나 모레 들어오겠죠. 새끼들 뭐 늦어 하여튼 내일 아니면 모레 들어오겠네. 왜냐면 확정 신고 기한이 1월 25일, 7월 25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로부터 한 달 이내니까 2월 25일까지. 지금 2월 25일 임박했거든. 계속 이 새끼들이 늦어요. 끝끝내. 하여튼 뭐 25일까지는 준다 이겁니다. 제가 뭐 투자한 게 있기 때문에 이제 환급을 받을 텐데 예, 그 돈을 받으면 조금 살만하겠지. 금액이 커서. 확정 신고, 환급은 예정 신고하면 틀린 거죠. 포인트가 두 개네. 예정 신고 틀렸다 30일 이렇게만 받고 25일 하면 또 틀린 것이고. 왜냐면 여기 보면은 뭐 15일도 있고 25일도 있고 30일도 있으니까. 제가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납부했고 물론 이제 뭐 저 환급 신청했겠죠 투자 때문에. 그럼 2월 25일까지 준다는 거지. 그렇게 30일 이내에. 이것도 취소하게 되면 또 뭐야? 확정 신고 일로부터 틀린 거야. 확정 신고 한 날이 아니라 신고 기한이니까 1월 25일, 7월 25일부터 30일 이내니까 2월 25일, 8월 25일 그때까지 통장에 입금이 되는 거예요.
야, 나 그때까지 못 버텨. 조기 환급도 가능하죠. 저도 사실 이제 상황적으로 조기 환급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제 요 케이스이기 때문에, 투자는 이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조기 환급을 신청해야 되는데 너무 바빠. 응? 너무 바빠. 그래가지고 어제도 아들놈이 아빠가 놀아줘 하는데, 첫째 아들이 이제 중1인데도 아직도 애기 같아요. 놀아줘. 제가 야 진짜 미안한데 나 오늘까지 바쁘다. 그러니까 오늘 월요일이거든요. 오늘까지 바쁘다고 제발 좀 이제 뭐라 하지 말라고. 내가 화요일부터 잘 놀아주겠는데, 저도 조기 환급 해야 되는데 바빠서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6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는 거지. 하여튼 조기 환급 사유 세 가지 잘 나오죠. 영세율은 매출세가 없잖아. 근데 매입세액만 있는 거 아닙니까? 영세율도 다 과세사업자면 되는 거고 매출세액은 없잖아. 근데 매입세액만 있으니까 환급을 받는, 하여튼 뭐 외화 획득 관련돼서 수출도 권장하는 취지이기도 하고, 어쨌든 뭐 환급만 항상 받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환급해주고, 이것도 자금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야, 투자하면 돈이 얼마나 억 단위로 몇십억이 막 들어가는데 환급 빨리빨리 해줘야지 국세청에서. 그러니까 조기 환급 가능하다. 이것도 안타까운 경우 아니겠습니까? 재무구조 개선 계획은 지금 자금 사정이 굉장히 안 좋은 기업이거든요. 당연히 빨리빨리 환급해주면 망해가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환급을 해줘야 되겠지. 조기 환급은요, 뭐 이런 거지. 그래서 뭐 여기 그래서 1, 2, 3, 뭐 4, 5 이렇게 있으면은 만약에 1기로 쳤을 때 이렇게 조기 환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묶어서 2달치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한 달치 조기 환급할 수 있고, 묶어서 할 수 있고. 하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문장이 나온다 한들 무조건 맞는 문장 내는 거거든. 이거 틀리게 낸 적도 없고요. 예정 신고 기한죠. 또는 과세 기한 최종 3개월죠. 그 과세 기한 최종 3개월은 여기고요. 예정 신고 기한 여기겠죠. 물론 1기로 봤을 때 매월 또는 한 달치 또는 2달치 묶어서 이렇게 다 가능하다. 하지만 이거 맞는 문장 나오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죠. 뭐 조기 환급 기간 끝나는 25일 이내가 신고 기한이죠. 그래서 뭐 1월 달 거 조기 환급했으면은 뭐 2월 25일까지, 2월 달까 조기 환급했으면 뭐 3월 25일까지, 뭐 그 얘기인 것이죠. 조기 환급은 그래서 예정 신고 기한 또는 조기 환급 신고 기한 지난 후 15일 이내 이제 환급을 해준다. 여기는 신고 기한 지난 후 30일이었는데 아무래도 돈이 좀 필요하니까 15일 이내에서 절반이죠, 절반. 그리고 항상 뭐 신고 기한 납부 기한 하면은 항상 다음 달 25일까지니까 그거는 뭐 특이한 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건 30일 이내, 조기 환급은 15일 이내죠. 신고 기한은 언제나 다음 달 25일까지이기 때문에 그건 특이한 거 없고, 이 문장 어차피 그대로 될 거니까 됐고, 사유 요 세 가지밖에 없다. 이것도 감가상각자산 해야 되는데 토지하면 더 틀린 거예요. 토지. 옛날 옛적에 토지로 남줘서 옛날 옛적에 토지는 감가상각자산 아니지 않습니까? 걔는 안 된다. 그래서 무작정 공부하지 마시고 제가 체크한 거 중심으로 하시면 되겠다. 가산세. 뭐 가산세는 뭐 완전 단순 암기사항 아니겠습니까? 그 외우는 건 여러분 몫이고 저는 뭐요? 그냥 포인트 짚어드리는 거지. 확실한 건 여기 있는 가산세 있지 않습니까? 다 나왔어. 안 나온 게 없어. 다 나왔어. 그러니까 다 외우셔야 돼. 뭐가 더 중요하다 없어요. 다 나왔는데 어떻게? 예를 들어 어떤 항목이 뭐 10년 동안 안 나왔어. 아유 그럼 내가 아유 이거 중요하니까 기억하세요. 근데 다 나왔는데 어떻게? 예, 빠르게 보겠습니다. 미등록 가산세.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 말하는 거죠.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해야 되는데 안 했으면은 뭐 1%. 당연히 퍼센테이지 다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등록 신청 날의 직전일까지 매출, 물론 사업 개시일로부터겠죠. 사업 개시일로부터 1월 1일, 7월 1일부터 신청 날의 전날까지 공급가액이 1%다. 하여튼 포인트는 1%고요. 20일 이내 말하면 뭐 미등록 가산세고요. 허위 등록은 명의가 잘못된 거지. 명의 발음이 이잖아. 2%. 저쪽 뒤에 가도 또 명의 또 나오거든. 거기도 2%야. 명의 할 때는 2%. 타인 명의로 뭐 배우자 제외. 배우자는 뭐 가족이다, 그쵸? 배우자는 뭐 가족이고 그냥 나랑 동급이다. 그러니까 배우자는 타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여튼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거나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 이용해서 하는 것이 확인됐어. 하여튼 명의가 잘못된 것은 2%.
타임맥으로 실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 공급가요. 공부 못한 사람은 이 문장을 다 외워. 잘한 사람은 제가 체크한 것만 딱 기억하는 거죠. 1%, 2% 숫자. 그렇게. 포인트는. 그 다음에 이제 매출차별 세금계사 합계표 제출 불성실이 있고요. 그럼 저쪽 밑에 가면 또 매입차별이 있거든요. 걔랑 비교해서 하면 돼. 5번 가면 이제 매입차별이 있지 않습니까? 비교해서 하면 좋겠죠. 매출차별은요. 일단 지연 제출은요. 예정 때 합계표 지연 제출 안 하고 확정 때 했어. 그러면은 공급가액의 0.3%의 가산세가 있다. 이건 매출차별이죠. 이것이 만약에 매입차별이면요. 매입차별 세금계사서 합계표야. 이런 상황이라면 가산세가 없습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요. 매입차별 세금계 합계표를 제출 안 해가지고 너네들이 매입세 공제 못 받은 거 그건 니들 사정이고 늦게 해도 뭐 그 규제 없다. 니들이 어차피 환급 받는 건데. 근데 매출차별은 뭐예요? 세금이 국세청 입장에서 거치는 거잖아요. 늦게 거치면 짜증낸다고. 그래서 가산세가 있다고. 예정 때 못한 걸 확정 때 했어. 그러면 매출차별은요. 물론 합계표 얘기입니다. 가산세가 있는데 매입차별 합계표는 가산세가 없다. 비교해서 하시고 미제출 합계표 이거 제출 안 했어. 또는 부실 기재, 뭐 필요적 기재상 같은 게 잘못됐어. 하여튼 뭐 기재 뭐가 잘못됐어 기재가 0.5%.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숫자밖에 없다. 또 5번하고 같이 비교하시고 전자세금계사서 발급 명세 전송. 그렇죠? 발급하게 되면은 다음 날까지 전송인데 그거 잘못됐다 이거지. 미전송이 있고 지연전송이 있는데 지연전송부터 봅시다. 이하 전자세금계사 발급면서 전송기한 연간 후 공급시기에 속하는 과세기한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을 했어. 그 늦게 전송한 거죠. 그럼 지연전송에서 0.3%. 그때까지도 전송하지 않았어. 미전송이니까 0.5%더 센 거죠. 다 기억하지 마시고 어차피 그대로 내고 우리는 시험 내는 거 포인트 뭐예요? 이 퍼센티지 갖고 틀리게 맞냐 하는 거지 이 문장 갖고 맞게 틀려요. 그거는 회계사 시험이 그래요. 회계사 시험은 그런데 나머지 시험들은 그대로 낸 다음에 그래서 몇 퍼센트인데 그래서 몇 퍼센트인데 그거만 체크하면 된다고. 그 전송 그 늦게까지 전송했어. 늦게 남아. 늦게까지도 전송 안 했어. 그렇게 아시면 된다. 세금계사서 불성실. 아까는 이제 보시면 이거는 이제 합계표고 이거는 전송 쪽 잘못된 거고 이건 세금계사서 자체죠. 미발급이랑 또 비교하면 뭐예요? 저기 쭉 가면 이제 지연발급 걔랑 같이 비교하면 좋겠죠. 예, 지연발급은 1%고요. 미발급은 또 2%다. 그렇게 해서 이제 비교하시면 좋다. 미발급 2%, 밑에 봤지만 지연발급은 1%. 재화용의 공급 시기에 속하는 과세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았어. 그러면 미발급에서 2%인데 이건 뭐겠습니까? 1%. 뭔데? 전자세금계사 의무 발급 사업자인데 전자 외에 계산서 발급했어. 그러니까 전자로 발급해야 되는데 종이로 발급했어. 어쨌든 전자 발급 안 한 거니까 잘못된 건 맞지. 하지만 걔는 발급 확인했지 않냐? 1%. 전자로 발급해야 되는데 종이로 발급했어. 1%. 허위는 뭡니까? 명의가 잘못된 거죠. 명의 잘못된 건 어떻게? 명의 2% 무조건. 가장 센 게 3%인데 2%니까 그래도 센 거죠. 공급가액이 너무나 과다하다. 걔도 좀 센 편이다. 금액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이것도 좀 괘씸지다. 2%. 부실 기재, 비례적 기재상이 잘못됐어? 잘못됐어? 1%. 별 수 없어요. 그냥 쭉 보고 단어 보고 바로 1%인지 2%인지 뭐 쭉 체킹하면 되는 거예요. 0.5%인지 0.3%인지. 아까 지원 발급도 아까 1% 했었죠? 1%. 아까 위에 문장이랑 겹치고 있죠. 1%. 위 발급은 2%고요. 발급 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 속하는 확정 징후까지 발급하면 1%고 그때까지 발급 안 하면 2%인데 미발급이고요. 가장 센 게 3%라 있었죠. 가공. 이건 뭐 가라 세금 계산서 주고받은 거지. 가짜 세금 계산 주고받은 것이 가장 센 거예요. 가장 센 거 3%. 걔가 최대치입니다. 재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라든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 영수증 이런 것을 주거니 받거니 가라로 세금 계산 주고받은 거는 너무나
명백히 잘못한 거다. 이것은 사기친 거지. 가장 센 거고. 비사업자 가공수수 이것도 뭐 비슷한 거죠. 사업자가 아닌 놈인데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하지도 않았는데 가라로 세금 계속 결국은 다 가라 세금 계속 주고받은 거지. 가공수수 뭐 사업자든 사업자 아니든 간에 가짜로 세금 계속 주고받은 것은 최대치 3%. 매입차별은 아까 매출차별하고 같이 비교하자 했었죠. 지원 수치, 공급 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 계산서인데 확정 시효까지 발급받았어. 뭐 발급받았어. 0.5% 지연이고요. 금액이 과다 기재 0.5%. 다 0.5%.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볼 게 없는 거죠. 매입차별 세금 계산 합표 관련해서는 싹 다 0.5%다. 그렇게 체크하면 되죠. 이거 뭐 다 문장 다르지만 그래봤자 다 포인트는 퍼센테이지를 물어보는 건데 시험은. 마지막으로 이건 1%입니다. 뭔데? 현금 매출 명세서 제출해야 되는 애들이 있었죠. 부동산 임대 사업자는 이걸 제출해야 될 텐데 잘못된 것들. 뭐 등은 뭐 부동산 임대 공급과의 명세서 말하는 것이고 제출 안 했다 또는 잘못 제출했다 1% 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퍼센테이지다. 그다음 밑에 있는 것을 보고 맞힐 텐데 이거 다 똑같은 겁니다. 다 어떤 거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 보면은 뭐 착오로 잘못 그러니까 실수죠. 실수로 뭔가 잘못했는데 다른 것으로 금액이 확인됐어. 전부 다 그래요. 거기 뭐 별 1, 별 2, 별 3 다 붙어 있긴 하지만 이렇게 결국 다 똑같은 거예요. 실수로 금액이 잘못 적혔는데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다. 다른 거로 확인됐다. 그렇게 싸잡아서 보시면 되는 거지.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가산세 없다. 실수인데 다른 금액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수정이 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예, 이것도 어차피 뭐 금방 봅니다. 명의 위장 가산세 부과되지 않는 거, 뭐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데 상속으로 인해서 사업을 승계받은 경우, 그러니까 뭐 이거지. 아버지가 사업을 잘하셨는데 돌아가셨어. 그래서 내가 사업자가 갑자기 돼버린 거야.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럼 상속세 신고 기한은 참고로 6개월이거든요. 돌아가신 날로부터 6개월까지는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정신이 없잖아. 피상속이 피 흘려서 죽었다 해서 돌아가신 분이 피상속인이고 상속인은 상속받은 자를 얘기하는데 하여튼 피상속인 명의로 사업하는 경우 그래서 아버지 명의로 내가 그냥 사업을 쭉 이어서 했어. 명의를 바꿔야 되는데 정신이 없다 이거지. 6개월 동안 가산세 없다. 너무 잔인하다 이거지. 6개월 동안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나중에라도 바꾸면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배제인데 여기서는 두 번째만 체킹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 안 했어 또는 명의가 잘못됐어. 그런 거 있으면은 당연히 사업자 등록 잘못된 거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라든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이런 것들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얘가 잘못되면 이것도 다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적용 배제한다 이거지.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낼 수 있어요. 현금 매출 명세서 있었죠. 현금 매출 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이거는 중복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현금 쪽이니까 이거는 사업자 등록번호랑 상관이 없거든. 이건 사업자 등록번호 잘못됐으니까 세금 계산서하고 뭐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이것도 다 연달아 잘못될 거니까 거기까지는 중복적이 안 하는데 이거는 사업자 등록번호랑 상관없으니까 이거는 중복적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걸 기억할 게 아니라 이거를 체킹하면 되겠죠. 나머지는 보실 거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는 걸 하겠습니다.